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괴들남님께 제보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들이며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의 속내를 알게 된 끔찍한 내용입니다. 이 일은 5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현재 저는 이혼을 한 상태지만 지금도 전 남편을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친구 소개로 남편을 카페에서 만났고 처음 본 남편의 이미지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존재하나 싶을 정도로 착하고 순박한 사람으로 보였었죠. 하나부터 열까지 제게 맞춰주는 건 물론이고 제가 부르면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오는 말 그대로 저를 많이 좋아해주는 남자였습니다. 그런 모습에 이끌려 이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결혼식을 끝내고 같이 살자마자 남편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었죠. 사건의 시작은 저녁을 먹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갑자기 남편이 배가 고프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좀 전에 저녁 먹었잖아. 그렇게 먹고 나서 또 뭐가 들어가? 아, 내가 원래 식탐이 좀 많잖아. 여보, 내가 맛있는 배달 음식 시킬 테니까 우리 같이 먹자. 저는 원래 밤늦게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이라 솔직히 썩 내키진 않았지만 신혼이기도 하고 또 결혼 전부터 남편은 식탐이 많다는 소리를 저에게 자주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달을 주문하고 남편과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던 음식이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속이 안 좋다면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당혹스러웠지만 그때는 남편의 컨디션이 안 좋은 거라 생각했고 하는 수 없이 혼자 배달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 저도 짜증이 나서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오빠가 먹고 싶다고 시켜놓고 자꾸 이렇게 안 먹으면 어떡해. 이럴 거면 배달을 시키지 말던지. 아, 미안. 내가 왜 이러지? 막상 배달 음식만 보면 이상하게 속이 안 좋단 말이야. 만약 남편이 밥도 먹지 않고 속이 불편하다면 건강 어딘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집에서 저녁은 잘 먹고 나서 꼭 배달 음식만 보면 속이 안 좋다고 하니 무슨 사람을 놀린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었죠. 하지만 남편의 이런 이상한 행동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심해졌고 아마 이때부터는 습관적으로 음식을 주문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문제로 남편과 많이 싸우기도 했었고 심지어 카드까지 못 쓰게 만들어버렸지만 음식을 주문하는 이상한 행동은 도무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결국 다 먹지도 못한 음식들은 냉장고에 쌓여만 가고 결혼 전에는 저도 배달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었지만 남편이 매일 음식을 시키다 보니 나중엔 배달 음식만 봐도 헛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의 행동은 반년 동안이나 지속됐고 저는 그 음식들 때문에 체중이 10kg나 불어나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볼 때마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남편과 이혼을 하기에는 뭔가 애매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참고 살자니 그것 또한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남편에게 조금 겁을 주려는 생각으로 이런 이야기를 꺼냈었죠. 오빠,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앞으로는 배달 음식 안 시켰으면 좋겠어. 지금까지는 그냥 넘어갔지만 한 번만 더 이러면 나 오빠랑 같이 못 살 것 같아. 그래, 알았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조심할게. 미안해. 저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은 없었지만 이렇게라도 모질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분명 악순환이 반복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신기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고 더 이상 음식을 주문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하지만 한 가지 일이 해결되는 순간 또 다른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건 남편의 잦은 술자리였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술을 즐겨 마시는 타입은 아니었고 가끔 회사에서 회식을 하면 한두 잔 정도 하는 정도였는데 남편이 달라진 후로부터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의 이런 모습도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쓸데없는 음식을 시키는 것보다 나으니 저도 군말 없이 그냥 넘어가곤 했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썩 좋지도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은 관계로 지내고 있었고, 아마 결혼한 지 2년 차쯤 됐을 때 저는 슬슬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을까?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자. 제 예상과 다르게 남편은 때가 아니라는 말만 반복했고, 저는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고 더 이상 강요 없이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2세 이야기를 하고 나서부터 남편은 늘 피곤하다는 핑계로 관계 거부를 했었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 여자로서 자존감까지 내려가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관계 회복을 위해 저는 다이어트까지 하면서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었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계 회복은 쉽지 않았고, 저희 부부는 서먹한 사이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두려워질 정도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자정이 가까워지도록 남편이 집에 들어오질 않았고, 저는 남편 걱정에 문자를 보냈더니 남편은 회사 지인들끼리 술을 한잔하고 있다고 답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TV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새벽 2시쯤 남편이 만취한 상태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옷도 갈아입지 않고 거실 바닥에 누워 잠이 들었고, 저는 이불을 가지고 와서 덮어주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그때 남편 휴대폰에서 진동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겁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 사생활은 철저히 지키기로 약속을 했던 터라 각자의 휴대폰은 보지 않고 지내기로 했었는데, 그날따라 뭔가 이상한 촉이 자꾸만 느껴지더라고요. 휴대폰은 지문으로 잠금이 돼 있어서 자고 있는 남편 손으로 잠금을 해제하고 살펴보는데, 역시나 저의 촉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 여자와 카톡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이 여자와 만난 지는 대략 한두 달 정도 된 것 같고, 남편이 여자에게 푹 빠져있는 그런 카톡 내용들이었죠. 그 순간은 심장이 떨리고 당장이라도 남편을 깨워서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클 것 같다는 생각에 조금 참기로 하고,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여자인지 보려고 남편의 사진첩까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그 여자는 엄청나게 뚱뚱하고 누가 봐도 비호감인 모습의 여자였고, 그보다 더 경악을 했던 부분은 바로 남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특이한 동영상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동영상을 살펴본 결과 하나같이 고도 비만으로 보이는 여성들이 나와 토할 때까지 음식을 먹거나 또는 옷을 갈아입는 그런 이상한 동영상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 취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건 어디서도 보지 못한 생소한 분야라 뭔가 소름이 끼치고 남편이 무서워 보이기까지 했었죠. 그리고 다음날 남편에게 제가 본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한참 동안 뜸을 들이다가 제 눈치를 살피면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보, 내가 미안해. 사실 이게 내 취향이거든. 그래서 당신도 이렇게 만들고 싶었어. 남편이 꺼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동안 왜 그렇게 식탐을 부렸는지 그제야 알게 됐고, 저는 너무 큰 상처를 받고 뭐라 할 말조차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남편의 특이한 성적 취향이었는데, 남편은 결혼 전부터 100kg가 넘어가는 고도 비만인 여성에게 성적 패티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남성들과 다르게 늘씬한 여성을 좋아하는 게 아닌 반대로 엄청난 비만인 여성들을 선호했었고, 제가 더 소름이 끼치는 건 저를 고도 비만으로 만들기 위해 본인은 먹지도 않을 음식을 주문했었다는 섬뜩한 사실이었죠. 하지만 제가 그렇게 살이 찌는 체질도 아니었고, 남편이 노력한 거에 비해서 살이 크게 찌지 않자 남편은 저를 포기하고 그냥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마사지숍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었는데, 남편이 회사 동료와 술을 먹고 마사지를 받으러 갔을 때
남편의 담당 마사지사가 엄청난 고도 비만인 여자였고, 남편은 그 모습에 반해 지금까지 저를 속이고 몰래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죠. 바람도 바람이지만 본인의 이런 이상한 취향을 저에게 바랬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고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럼 저와 왜 결혼을 했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어떻게든 저를 뚱녀로 만들 자신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소름이 끼쳐서 곧장 집을 나와 친정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 뒤로 남편과는 깨끗하게 정리를 했고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지만, 만약 제가 식탐이 많았거나 또는 먹는 것을 즐겨 했다면 이 남자에게 사육 아닌 사육을 당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이가 없다는 것을 천만다행이라 여기며 살고 있고, 이런 일을 제가 겪어보니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두렵고 무서울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